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기사를 보긴 봤는데, 어제 다루려고 그랬는데, 까먹고 못 다뤘는데, 유명한 프랜차이즈인가 봐요. 프랜차이즈 이제 피자집에 뭐 인테리어 같은 걸로 이제 시비를 걸려서, 3명이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명복을 빌고, 그리고 신림동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신림동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선의 사건도 그렇고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가맹점주가 3명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제가 보면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무차별 어떤 살상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뭐 1명 정도, 2명 정도잖아요. 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예 완전히 돌아가신 분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흉기를 든 사람이 1대 다수로 사람을 상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비단 뭐 총기를 난사해서 막 그래서 무차별 살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냥 어떤 우리가 날카로운 어떤 그런 걸 들고 피해를 입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사실 돈인데, 한국인들은 돈이 엮이면 항상 흉폭하게 변하죠.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변하는 어떤 그런 면모가 있는데, 일단 이분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대요. 지금 이 소란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도 이제 많이 좀 경미한 부상을 입었대요. 가맹점주 본인도 좀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그 부상에서 깬 뒤에 말씀을 한 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밝혔대요. A씨의 가족 중 한 명인 B씨는 자신이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본인도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싶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저신뢰 사회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돈을 많이 밀어넣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밀어넣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밀어넣을 만한 기업인지, 돈을 많이 밀어넣어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줄 만한 업자인지에 대한 우리가 검증을 할 기회나 어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눈이 돌아갔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눈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전부 다 모아놓은 돈을 밀어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돈이 만약에 사라지고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돈은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총알이나 무기와 비슷한데, 그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과연 뭐 앞으로의 이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눈이 돌아가고 공격적으로 나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프랜차이즈나 이런 피자집을 하면 안 됐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뭐 어디 쿠팡이나 이런 걸 하면서라도, 뭔가, 저라면 그랬을 텐데. 근데 뭐 그거는 뭐 이 사람의 사정도 또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는 본사는 인테리어 업자랑 상의하라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등 둘이 말을 맞추고 온 것 같다고 들었다.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화가 났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서도 막 사기꾼이 막 많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글을 DC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그 공격성을 표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좁은 상황에서 상의를 하다가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가서 흉기를 휘둘렀더니 3명이 다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좁은 환경에서 밀폐된 환경에서 이러한 위험한 인간들이 설치면 만약에 정말로 화가 나서 무차별적인, 이 사람은 동기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한 관계라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차별로 그냥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도망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거를 항상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더 일어날 거고, 왜냐면 지금 경제 자체가 제로섬 게임으로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눈탱이를 치고 누군가는 눈탱이를 맞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이 눈이 돌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고, 이런 어떤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사람들과도 별로 엮이지 마라. 왜냐면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은 좀 자제해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깨어나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솔직히 그렇게 완전히 막 정말 무슨 진짜 사이코패스나 막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문제죠. 항상 돈이 문제고, 항상 우리가 팽창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가 명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항상 그 목표를 하던 막 돈을 많이 버는 막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만두고, 진짜 내가 돈을 그래도 적당히만 벌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줘야지 이런 사건이 이제 터지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인의 아무튼 명복을 빌고, 이 가해자 이 분도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죗값은 잘 치러야죠. 결론은 뭐 신림역은 웬만하면 가지 말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진 프랜차이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영업도 너무 힘들 텐데, 자영업도 뭐 할 거면 하는 건데 그래도 웬만하면 저자본으로 그냥, 그리고 큰 욕심 없이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해라. 권리금 뭐 하겠다느니 막 이런 생각 버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팽창 시대는 갔고, 이제 수축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하다. 그러니까 몸을 잘 추스리셔라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